안녕하세요. 오승법률사무소 권희진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무실을 다녀간 이혼 상담 미래인이 아마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는 될 텐데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혼하러 오시는 분들 처음부터 나쁜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 처음엔 정말 다정했어요. 그 사람 말을 정말 예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제 앞에서 사실상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계시거든요. 오늘은 그 이유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이혼하는 이유는 결국 돈도 아니고 외도도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아주 사소한 태도들이 쌓이고 쌓여서 터진 거더라고요. 오늘은 그 태도들을 제가 실제로 상담실에서 본 유형별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뭐든지 반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항상 딱 절반씩 나눠지지가 않거든요. 어떤 시기엔 내가 더 벌고, 어떤 시기엔 상대가 더 벌고, 내가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요. 근데 이런 걸 다 계산기 두들기듯이, 이건 내 손해야, 이건 내가 더 했어, 너도 해,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 결혼은 이미 동업계약이지 부부가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봤던 사례 중에 생활비를 정확히 반으로 나누던 부부가 있었거든요. 문제는 돈이 아니라 상대방이 아파서 병원비가 더 나간다래도 이건 네 몫이야 라고 선을 긋던 태도였습니다. 그 배우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고요. 저 사람 눈에 제가 짐으로 보인다는 게 느껴졌어요. 두 번째는요. 대화 대신 의심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 특징이 있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상대방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지 않아요. 대신 몰래 확인합니다. 휴대폰을 몰래 보고 카드 내역 뒤지고 위치 추적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증거 딱 꺼내서 상대방을 몰아붙여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이런 관계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 감시로 유지되는 관계거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런 분들은 자기가 하는 방식 그대로 상대방한테도 똑같이 해 라고 요구를 합니다. 너도 나처럼 다 보여주면 되잖아. 근데 정작 본인은 상대를 믿지 못해서 그런 거 알고 있을까요? 세 번째, 이게 사실 제일 무섭습니다. 말은 정말 예쁜데 행동이 정말 다른 사람. 제3자가 보면 저렇게 다정한 사람이 왜? 라고 싶을 정도로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갈등이 생겼을 때 절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돌려서 말하고 은근히 상대를 탓하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절대 화내는 티를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기록으로 남으면 자기한테 엄청 불리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 가장 힘든 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 뭔가 잘못됐는데 말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요. 네 번째는요. 행동은 따뜻해요. 행동은 따뜻한데 말할 때 유독 비아냥거리거나 쑥스러움을 상대를 깎아내리는 걸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장난이었어 라고 하지만 그 장난이 반복되면 그건 장난이 아니라 습관인 거예요. 이런 분들과 오래 만나다 보면 상대방은 자존감이 서서히 깎여 나가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밖에서 보면 또 사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힘든 거고요. 폭행이나 폭언까지 가지 않더라도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없이 나오는 말들은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마음이요. 다섯 번째는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조건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나이, 집안, 재산, 학벌 이런 걸 기준으로 배우자를 고르시는 분들 사실 결혼까지는 잘 가세요. 결혼까지는 잘 가시는데 결혼 생활 중에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나면 흔들리시더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애초에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조건을 보고 선택했으니까요. 더 나은 조건이 나오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이상한 일 아니잖아요. 자, 사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대체 어떠한 사람을 만나야 하나요? 싶으실 거예요. 제가 법률 상담을 하면서 확실히 느낀 게 있어요. 프로 완벽하게 나한테 맞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너무 싫은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또 괜찮은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나와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이 맞는 사람,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지점이 비슷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갈등이 생겼을 때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마주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사실 생활비보다 조건보다 훨씬 중요해요. 결국 부부라는 게 평생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같이 풀어가야 하는 관계인데 그 순간마다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드릴게요. 혼인신고 그리고 동거 이거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부터는 재산, 채무 여러 가지 법률 관계가 얽히기 시작하거든요. 최근에는 일단 살아보고 결정하자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나중에 이 결정이 얼마나 신중했어야 하는지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뼈저리게 느끼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연애랑 결혼은 정말 다르거든요. 연애는 서로 그냥 마음만 통해서 좋으면 되지만 결혼은 그 이상의 책임과 의무가 따라오는 관계예요. 그런데 저는 그 책임이라는 게 꼭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책임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사람, 힘든 순간에 상대를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난다면 결혼은 부담이 아니라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서로에게 얼마나 신중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상대를 배려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그게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사람들 혹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이거 내 얘긴데 싶으신 분 있으셨나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